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7월의 첫날 배승의 아침 잠깐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이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고르지 않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실시간으로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실시간 댓글 1위가 이재명 팬인가 봐요. 이재명 팬이 계속 글을 올리는데 여러분 댓글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특검 출석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출석 거부했다는 프레임,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특검이요.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나와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검입니까? 이게 무슨 검찰입니까? 검사라는 것도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해야 되는데 새벽 1시에 문자로 띡하니 특검 나와요. 이래 놓고는 안 나간다. 이걸 뉴스로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한다니까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댓글에 이재명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분한테 묻고 싶네요. 예. 아무튼 그 새벽 1시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소환을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아침 전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처럼, 그래서 특검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휠체어를 타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몰고 가는데, 사실 야당이라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레임을 잘 짜가지고 막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김용태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본인의 역량은 몇 점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언제 비대위원장이 됐습니까? 사실은 선대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선거에서 진 것 41%, 조금만 더 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던 선거, 이걸 진 것, 이것은 몇 점일까요? 빵점이요? 빵점? 아니요. 마이너스 1000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가 끝나고 이제 전당대회로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언론에서 또 결국에는 친윤이 돌아왔다. 친윤 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뭡니까 도대체? 친윤, 그놈의 친윤. 진짜 친윤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은 친한계, 그리고 비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언론에 자꾸 친윤, 찐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보수라는 것을 프레임 씌워서 보수가 나쁜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친윤이라는 걸로 계속 끌고 가가지고 이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는 게 바로 야당인데,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도 사라지는 국힘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라디오 섭외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프레임, 그러니까 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계속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자기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야당성도 잃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다시 이야기를 넘어가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출연도 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하면서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지역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TK, PK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역구 지키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말 국민들과 상대를 해가지고 야당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이 국민의힘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김용태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또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싫어도,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고 어느 현인이 설파한 바가 있다. 그 현인이 바로 플라톤이다.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이거는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하면서 본인이 정치가 싫고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나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가장 큰 평가의 문제는 말바꾸기죠. 그리고 자신이 되지 않은 그 대선 경선에는 사기 경선이었다. 사기 경선을 내가 2번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를 떠난다더니 정치를 떠나지 못하겠다.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당을 재건하겠다. 지금 김용태가 사라지자마자 다시 홍준표가 나오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랑 손을 잡고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홍준표의 이 말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으로서의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공격한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용태도 마찬가지죠. 야당 대표가 됐으면 야당 선대위원으로 야당 대표가 됐으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할 하고 있는 거요? 진짜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 플러스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미애 의원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어제 국회 본청에서 총리 인사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이라고 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요 벌써 닷새째 27일부터 닷새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경원 의원을 향해 가지고 민주당은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느냐? 웰빙이다 웰빙. 텐트 치고 뭐 밥 먹고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경원 의원을 깎아내리는 게 이 민주당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거기에 나경원 의원을 깎아내리는 이 정말 중요한 이슈죠. 김민석 총리 인사 철회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혁 전 의원이 위원도 아니죠. 김종혁 전 최고가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선풍기 앞에 책 놓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이 출입하기 힘든 곳이니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면서 1박 경험하는 것 쓴웃음이 난다. 그래 놓고는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워보기나 했냐? 이런 쌍팔년식 투쟁 방식으로 농성자의 고통과 결과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하는 신용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지 않느냐? 이제 정말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김종혁 전 최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다. 부적격 비리 총리 그리고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안해동해서 함께 내부 공격을 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어떻게 같은 당에서 올라타느냐? 김종혁은 주적이 민주당보다는 비한인 당내 인사이냐? 이러니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거다. 우리는 하나가 돼 민주당과 싸우기도 부족한데 쥐꼬리만한 내부 권력과 다투고 있다니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에게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병력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또 김종혁이 내가 해당 행위라면 나를 징계하라.
지금이라도 징계하라.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 한동훈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 친한계가 나경원 의원의 농성을 비판했다는데 어떻게든 같은 당 의원의 농성과 투쟁도 비하하는 이 뒤통수 본능이 놀라울 따름이다. 나경원 의원의 농성이 웰빙이면 이 엄중한 시기에 새우깡 먹으면서 기타 치고 라방하는 한동훈은 웰빙을 넘어서 연예인병 말기 아닌가? 한동훈의 새우깡 라방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경원의 농성에는 시비를 거는 내로남불 정말 찌질하다. 오늘 국민의힘은 국민청문회에서 배추를 전시하고 배추 농민을 불러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라도 제대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 다행이다. 싸우지 않는 야당은 존재 의미가 없다. 국민과 당원은 치열하게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닷새째 국회에서 이렇게 농성, 총리 인사 지명 철회, 그리고 법사위원직 반환, 이거와 관련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니까 이것을 뉴스에도 다뤄지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혹시나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당성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것도 최고위원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게 뭐냐? 웰빙이냐? 같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게 야당 맞습니까? 이러니까 내부 총질이 쉽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 총질하면 뜨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해찬 최고가 말한 대로 그럼 새우깡 먹는 라방은 어떠냐? 정말 한심하다. 여기 돌돌이 하고 있는 거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 국회 앞에서 총리 인사 철회 이걸 하니까 진짜 김민석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석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고생하시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주 오만에 쩔은 모습으로 김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나오니까 김민석이 얼마나 오만한지, 그리고 이재명과 정가, 5범, 4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시네. 식사는 하셨나? 이러고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김밥 먹었죠. 제가 언제 웰빙 단식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우리가 단식을 왜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또 단식은 하지 마. 그러자 옆에 있던 김미애 의원이 당신 뭐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라고 하면서 민주당 같으면은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허허 수고하세요. 예, 나는 뭐 갈 거니까 이러고 감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김민석이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 여자 3명 김미애 의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그리고 옆에 또 박충건 의원 등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 농성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김민석의 첫 번째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의원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국회에 가보지도 못하는 그런 최고가 지적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부 총질이란 것도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김민석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자료라 내요. 자료 내라고.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요. 자료 내. 이렇게 또 뒤에다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 청문회에 들어오셔야지. 에? 청문회 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하여간 고생들 하셔요. 자, 수고. 이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프레임에 똑같이 공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요,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벌써 청와대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서 김민석 청와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보자. 시작하고 이번에 국민청문회도 했는데 배추도 갖다 놓고 청문회도 했습니다. 막 이런 거 하면서 김민석 낙마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부 총질, 내부 개혁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한 김민석을 향해 가지고 한마디 못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나경원을 깎아내리는 것. 이게 진정성이 있는 정치일까요? 그런 점에서 어제의 그 설전은 정말 쓸데없는 설전이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뭐 저열한 정치인, 저열한 정치, 한국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지금 저열한 정치가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본인한테 하는 소리일까요? 본인은 꼿꼿하고 깨끗하고 이런다는 걸까요?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가 이렇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이 프레임에 빠져있는 국민의힘. 그래도 그중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김미애 의원, 박충건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저는 이번에 이 농성을 하는 의원들 그리고 이번에 그 법사위원장 탈환하는데 같이 함께했던 50여 명의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소수의 이 야당성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투쟁을 해서 이 국면을 헤쳐나간다면 다시 그것이 개혁이라고 평가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과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받게 하는 것과 그리고 범죄자 국무총리를 낙마시키는 것과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한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라이브 진행을 했고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침에 좀 힘차게 시작해 보시라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정말 6월 너무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6월이 악몽의 6월이었습니다. 사실 6월 제 생일도 있었는데 생일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악몽 같은 시간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6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이 됐습니다. 7월부터는 우리 좀 더 힘내가지고 밝은 아침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라이브 열심히 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댓글에도 많은 분들 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그 냉방병이라고 하죠. 냉방병. 그 에어컨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0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같이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